여러분, 혹시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있었어요. 아니,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저는 박철수, 올해 55입니다. 30년간 구청에서 도시계획과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평범한 구급 공무원이었죠. 월급 200만 원으로 가족 4명이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때는 재산이 제법 불어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할 때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 절친한 친구 때문이었어요. 이정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을 함께한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키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사람들이 형제 같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결혼식 때 서로 주례를 서줄 정도로 가까웠어요. 정우도 저처럼 공무원이었어요. 구청 건축과에서 일했는데 우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모든 걸 파괴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어요. 그때 시청에서 대대적인 도시재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강남 일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날은 정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철수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기회라는 거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언제 발표될지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건 내부 정보잖아.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하면 안 되지.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 정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아주 간절해 보였어요. 정호야, 우리 공무원이야. 그런 건 정말 안 돼. 철수야, 우리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만 살래? 애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힘든데.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큰딸이 고3이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둘째도 고1이었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딱 한 번만 하자.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정우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유혹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만들 거라는 것도요. 결국 저는 정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정말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어요. 각자 2천만 원씩 모아서 개발 예정 지역의 작은 땅을 샀거든요. 철수야,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정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평생 이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6개월 후, 정말로 대박이 났어요. 우리가 산 땅의 가격이 5배로 올랐어요. 2천만 원이 1억이 된 거죠. 철수야, 봤지? 내 말이 맞았지. 정우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을 6개월 만에 번 거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충분히 벌었어.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다음에 더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
더 큰 프로젝트라니? 강남역 일대 재개발 말이야. 이건 진짜 엄청날 거야. 정호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어요. 정호야,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다니? 우린 지금 기회를 잡은 거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결국 저는 또 설득당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욕심이 났어요. 한번 맛본 큰돈의 달콤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투자에서는 각자 5천만 원씩 투입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첫 번째보다 더 놀라웠어요. 1년 만에 10배가 됐거든요. 5천만 원이 5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미리 사고 개발이 확정되면 팔아서 큰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와 정호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각자 수십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거든요. 저는 구청을 조기 퇴직하고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렸어요. 정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였어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정호가 말했어요. 그러게. 꿈 같아. 정말 꿈 같았어요. 월급 200만 원 받던 공무원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집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도 수입차로 바꿨어요.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아내 미경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네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잘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밖에서만 만났는데 갑자기 집으로 놀러 오더라고요. 정우 씨, 자주 오시네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와 아내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은 더 커졌어요. 정우가 올 때마다 아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더라고요. 요즘 화장을 많이 진하게 하네. 나이가 드니까 더 신경 쓰게 되네요. 아내의 대답이었어요. 그럴듯하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정호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갑자기 회사 일로 나가야 했어요. 급한 일이라서 정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나왔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1시간 후에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정호는 이미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정호는 언제 갔어? 당신이 나가고 바로 갔어요. 그래. 뭐 특별한 이야기 했어? 별거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요. 아내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어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우와 아내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그리고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한 달 후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갔는데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 거야? 아내가 급하게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옷도 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 정우 씨가 왔어요. 정우도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생각하는 거 맞냐? 아니,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아냐. 그럼 왜 온 거냐?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그럼 왜 내 방에서 나와? 둘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다시 물었어요. 정우가 뭐하러 왔었어? 그냥 인사차 들렀다가 간 거예요. 아내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우가 뭘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우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람 없을 때 또 만나요. 나도 그래. 미경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을 믿어왔던 친구와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 확인해보니 둘의 대화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우리만의 비밀이야. 미안해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에는 이유가 없잖아.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아내와 친구가 드디어 호텔까지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둘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만나는 호텔에 미리 가서 기다렸어요. 로비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정우와 아내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들이 호텔 방으로 올라간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직접 찾아갔어요. 방 앞에서 노크를 했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잠시 후 정호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철수야, 너 이 자식. 방 안에서 아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아내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제가 물었지만 둘 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4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당신 2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는 거야?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우가 돌아섰어요. 철수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우리 사랑하게 됐어. 정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사랑? 너희가 사랑을 말해? 40년 친구를 배신하고 20년 남편을 배신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거야? 철수야, 진정해.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면서 살자는 거야?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니. 이혼이라 했어? 너희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여보,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요? 언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야? 몇 달 전부터요. 정호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와중에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사랑과는 다른 거잖아요. 정호가 끼어들었어요. 철수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해. 사랑? 너희가 하는 게 사랑이야? 이건 배신이야, 배신. 철수야, 너무 흥분하지 마.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해보자. 냉정하게. 40년 친구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냉정해? 그때 정호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철수야, 사실 우리가 번 돈 반반으로 나누자. 뭐라고? 우리 이제 사업 파트너도 끝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아내를 빼앗아 놓고 돈까지 반반으로 나누자니. 정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너희가 이혼하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잖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컸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 20년을 함께 산 아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술만 마셨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돈을 번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 아내의 마음, 친구와의 진실한 관계를 말이에요. 돈을 벌기에만 급급해서 정작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은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혼에 동의하되 제 조건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조건이 있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위자료요? 당연하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위자료는 내가 받는 게 맞잖아.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순순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한테 함부로 연락하지 마.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 애들이 알아서 결정할 거야. 그건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하다고 했니?
40년 남편 친구와 불륜 저지르는 게 너무한 거 아냐? 정우도 만났어요. 우리 사업도 정리하자. 변호사 통해서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까지 해야지.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적당한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는 아이들 교육비로 따로 저축해 뒀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갑자기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 없이 살게 됐으니까요. 엄마는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큰딸이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엄마가 다른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우리와 다른 길을 가기로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 혼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좋아진 점도 있었어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린 거예요. 예전처럼 큰 돈은 벌 수 없지만 정직하게 벌 수 있는 일이었어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집 구했어요. 손님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돈을 위해서만 일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우와 전 아내가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빠 엄마랑 정우 아저씨가 헤어졌대요. 큰딸이 친구 엄마한테 들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 엄마가 혼자 살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니까 미워할 수만은 없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큰딸이 말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둘째도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래, 급할 거 없어.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말 우연히 전 아내를 만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마주쳤거든요. 오랜만이네.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이들 잘 지내? 응. 한 번만. 한 번만 만날 수 없을까? 아이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라는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했으니.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잘못했어. 후회해? 이제 와서 소용없지.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 아이들이 원하면 연락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만났는데 너희 보고 싶어 하더라. 그래도 아직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큰딸이 말했어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엄마가 우리보다 다른 걸 선택했다는 게. 지금은 4년이 지났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고, 저도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큰딸은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둘째는 대학 2학년이에요. 둘 다 제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잘 자랐어요. 아빠, 저 의대 졸업하면 사람들 많이 도울 거예요. 둘째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최근에 큰딸이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엄마 만나볼까 해요. 그래.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싶어요. 정말 현명한 아이로 자랐더라고요. 가끔 정호나 전 아내 소식을 들어요. 정호는 사업이 망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고, 전 아내는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들이 직접 보여줬으니까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소중한 걸 배웠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큰 유혹이나 배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제 아이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